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지영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의 위로의 저자이신 과가람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더글라스 케네디. 이번 주 더글라스 케네디 이야기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더글라스 케네디가 저는 미국에 사는 재미교포 아주머니 한 분을 아주 기쁘게 해드린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네.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 애가 네. 좋은 대학을 못 가서 네.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몇 분 여러 명 있었는데 뭐 어느 대학을 갔냐 했더니 뭐 메인주에 있는 뭐 이상한 뭐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저런 안 됐네요 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다들 있었는데 막 발음도 못 하겠어 대학 이름을. 그게 무슨 보우딘인지 뭐 보도인인지 뭐 이상한 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혹시 보우딘 대학인가요? 그랬더니 그런 거 같대. 그거 굉장히 좋은 대학이라고. 네. 그 역사도 되게 오래되고 미국 대통령도 배출하고 그리고요 더글라스 케네디라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대학 나왔다고. 이 아주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간 대학을 알아주는 한국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고맙다고 자기 아들한테 가서 더글라스 케네디도 읽어보라고 하겠다고 기뻐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왜 알았느냐? 메인주가 자주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이 세상의 끝 같은 동네에 대한 막연한 로망이 있어서 메인주 언제 한번 가봐야지 이러고 꿈꾸는 곳이기도 하고 그 스티븐 킹도 메인 맞아요. 자주 나오지만 네, 저는 항상 메인주 갈 때마다 스티븐 킹 생각하는데. 부러워. 메인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갈 때마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 번 갔다는 거예요. 저 출장도 갔었었고 예전에 이제 저 뉴욕에 있을 때도 여행을 갔었죠. 네. 그래서 이 양반도 메인주 출신인가 이러고 봤더니 뉴욕 출신인데 맨해튼에서 태어나서 네. 메인주에 살고 있는 거죠. 보니까 메인에서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네. 현재도 살고 있다고. 아니에요. 이게 지금은 유럽에 살지 않나요? 그 제가 2013년에 인터뷰할 때만 해도 기만적인 미국이 싫다면서 막 유럽 등지를 떠돌다가 지금은 메인주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게 2013년이기 그러고 나서 때문에. 2010년도 후반에는 아마 딸 학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딸인지 아들인지 학교 때문에 그 로스앤젤레스에 한 4, 5년 정도 살았잖아요. 그때 쓴 게 템테이션이구나. 네, 로스앤젤레스에서 4, 5년 정도 살면서 헐리우드 이야기도 쓰고 그리고 나서 그 4, 5년 동안 만났던 취재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뭔가 본인이 좀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낸 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내 빛을 두려워하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군요. 그리고 그 빛을 두려워하는 애 뒤에 작가 후기 보면은 자기는 원래 굉장히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소설을 써내는데 좀 유일하게 현실의 공간에 내가 직접 만난 사람들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등장시키는 소설을 처음 써봤는데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서 그게 이 빛을 두려워하는 이다. 그러니까 빛을 두려워하는 이야기 잠깐 하죠. 사실 소설의 재미만 놓고 보면은 약간 떨어져요. 네, 저는 솔직히 아마 여기 남성분들 계시지만 그게 사실은 그 임신 중단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굉장히 이제 남자분들보다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주제인데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읽다가 덮었어요. 좀 재미는 없어요.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다가 더글라스 케네디 작품 중에서 가장 좀 튀는 다른 작품들하고 구별되는 작품이면서 상대적으로 재미는 굉장히 덜한. 근데 저는 왜 더글라스 케네디가 이런 작품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더글라스 케네디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약간의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본인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모국에 대한 애정이 있지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엇나가고 있고 네. 자기랑은 별로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동경했을 것 같은 유럽에서 살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가 뭐 자기 가족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4, 5년 네. 정도를 살다 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두려워하는을 보면 이제 큰 줄기는 무엇이냐면은 약간 근본주의 천주교 세력들이 그 막 그 임신 중지 수술을 한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막 병원을 공격하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테러하고 막. 관련 의료인들을 막 테러하고 이런 상황들이 그가 실제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뉴스로. 일단은 이제 그런 것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임신 중절을 해야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거나 서포트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도 실제로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났었나 봐요. 그래서 이 두세 개의 이야기를 어떻게 좀 소설로 극화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 임신 중지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빛을 두려워하는 이랑을 썼는데 또 그 빛을 두려워하는의 남자 주인공이 우버 택시 운전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로스앤젤레스에 있으면서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 겉만 번지를 네. 하고 얼마나 현대판 노예처럼 혹사당하는지를 네. 옆에서 보면서 이것도 좀 고발 요소로서 넣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요소들이 다 이제 버무려져 가지고 빛을 두려워하는 이런 소설이 네. 만들어졌는데 소설로서의 재미는 사실 가장 떨어져요. 네. 가장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지난 시간에 위험한 관계 재밌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위험한 관계 여주인공이 네. 산후 우울증 때문에 맞아요. 네. 굉장히 고생을 하죠. 하고 그 산후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고 극복하는 내용이 그 소설의 또 중요한 테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빛을 두려워하는 남자 주인공의 그 와이프가 근본주의 천주교에 빠지는 이유가 산후 우울증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네. 죽고 네. 유아 돌연사로 네, 네. 죽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를 뵀을 네. 때 뭐 산후 우울증으로 네. 고생을 하고 또 이런 설정을 또 가지고 네, 와가지고 맞아요. 또 네. 사용을 네. 했던 걸로 겹친다 기억이 나요. 이거지. 겹치는 네. 거죠. 돌림 노래인 거죠. 예, 약간. 예. 아니 뭐 불륜이라는 테마는 끝도 없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그래 빛을 두려워하는은 그 LA가 배경이잖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재밌었어요. 다 아는 동네 이름들이 그러니까 진짜 그 아. 실제 실제 네. 장소들이 거의 다 굉장히, 나오죠. 네, 굉장히 리얼하게. 그러니까 실제 장소들이 거의 다 나오는 걸로 저도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빛을 두려워하는은 더글라스 케네디 입장에서는 내 이로 그럴 줄 알았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책이 딱 나오고 나서 1년 후에 그 미국 연방대법원이 네. 그 낙태 그러니까 임신 중지가 합헌이 아니다. 맞아요. 네. 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전 세계에 영향을 들썩들썩했잖아요. 끼쳤죠. 근데 이제 그걸 애견한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글라스 케네디 입장에서는 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판결 기사를 보면서. 그 빛을 두려워하는 같은 책만 계속 썼으면 안 팔렸을 것 같아. 안 팔렸지만 뭐 사회파 소설 작가 이렇게 분류됐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책을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읽으면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케네디 후서를 왜 읽었냐면 뭔가 머리를 식히고 진짜 정말 엔터테인먼트로서 내가 이 사람의 책을 소비를 해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직업이 기자잖아요. 나 맨날 신문에서 보는 얘기를 굳이 이 책을 읽으면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긴장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기능은 정말 탁월하죠. 정말 훌륭하죠. 정말 탁월하고 네. 이게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러는 거야라는 네. 그 기대를 계속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 와중에 끊임없이 자극적인 이야기들, 네. 뭐 배신, 네. 음모, 뭐 맞아요. 출생의 비밀, 네. 뒤통수 이중생활, 치고, 이중생활, 가족의 비밀만 그리고 굉장히 그 에로틱한 장면을 쓰는데도 또 잘 능력이 쓰죠. 있어서 네. 잘 써가지고 네. 야한 노골적이지 장면, 않으면서도 저도 네. 그게 진짜 야하게 잘 쓰는 야한 거죠. 장면 진짜 잘 쓰고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대중성이 높은 작가인 건 확실하죠. 오죽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우리가 아까 제일 재밌는 거 추천하고 싶은 거 뭐냐 얘기했는데 제일 후진 거 골라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파리 5구의 여인인가? 조금 재밌던데. 그게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네. 막판에 이제 반전이 나오는데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계열에 나와서 이게 어지간히 재밌지 않았으면 이건 뭐야 이거 성질 내고 막 짜증냈을 텐데 잠깐 여기서 약간 모멘트랑 파리 5구의 여인이랑 5구의 이자벨이랑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다 그놈이야. 저는 모멘트는 비슷한 것 같은데 파리오구의 여인은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재밌었다는 건 기억이 나지만 이자벨을 어떻게 비슷한지는 저는 사실 솔직히 지금 생각은 잘 그러면 파리 5구의 여인 빼고 파리 5구의 여인과 이자벨의 공통점은 저거죠. 파리. 아니 어떤 여자가 딱 시간 장소를 딱 맞아. 정해놓고 네. 요때 오면 내가 널 만나줄게라는 그 설정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템테이 아무튼 그 파리 5구 여인은 제가 극혐하는 계열로 막판에 가서 반전이 되면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될 만큼 앞이 재밌는 거예요. 맞아, 너무 재밌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우려먹고 있는 저희 인터뷰 얘기를 하자면 그때 물어봤어요. 그게 이제 당신 소설이 최고의 페이지 터너로 불리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했냐면 자기는 소설에는 레시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서 이제 답을 푼다라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는 글쓰기에는 되게 장인 정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쓴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레시피 좀 있는 것 같죠. 그 5구의 이자벨이 빛을 두려워하는 바로 전작이잖아요. 그렇죠. 빛을 두려워하는이 2021년도 작품인데 원서 기준으로 5호의 이자벨이 2020년도 작품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5호의 이자벨이 딱 10년 전의 편에 그 모멘트랑 굉장히 유사성이 있죠. 약간 제가 그 최근에 읽었으니까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일단은 모멘트와 5호의 이자벨의 남자 주인공은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대학을 들어가서 네.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20대 초반의 이제 젊은 남성이 주인공이고 모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남성이 베를린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 동서분단된 베를린으로 가서 거기서 굉장히 매력적인 연상의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5호의 이자벨 같은 경우에는 파리로 가서 맞아요. 이제 파리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연상의 여인을 만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연상의 여인을 20대에 만나는 거 이거는 이제 수많은 남자들이 한 번쯤 그냥 꿈꿔보는 잠시라도 상상해보는 어떤 판타지니까. 저 진짜 그게 궁금했어요. 지난 근데. 시간에 잠깐 나왔던 뭐 하루키의 그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 숲에서도 사실은 그런 그쵸. 설정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반대의 경우들도 있죠. 이제 이 젊은 여자와 뭐 한 20살, 30살 많은 남자 이야기도 문학적으로 많이 변주가 되지만 그거는 뭔가 약간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도 있고 그런가? 약간 좀 더 조심스럽다면 이 젊은 남자와 좀 나이 든 여성의 로맨스는 그게 건전한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래도. 근데 저 궁금한 게 왜 그 젊은 남자가 나이 많은 여자를 왜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나이 많은 여자는 아니에요. 소설에 보면 적절한 답변입니다. 네. 나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간 데미안에 나오는 싱클레어와 에바 부인 같은 그런 잠깐만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이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엄청 매력적이고 뭔가 막 정말 이런 여잔데 나이가 많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그냥. 예쁜 여자 만나고 싶은 그런 거죠.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지 어쩐지 모르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니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 그리고 뭔가 남자애는 20살 때 얼마나 찌질합니까? 돈도 없고 뭐 이렇게 저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조절도 막. 안 되고 막 세상 만사 다 싫고 막 짜증나 그러는데 그 뭐 나이 많은 여인은 되게 여유 있고 막 전반적으로 그래 시간도 정해주잖아. 푸근하고. 오후 5시에만 와. 그 전에 아무리 나를 보고 싶어도 참아. 그러고 보니 오후의 이자벨과 모멘트 그렇게 비슷한 게 있고요. 오후의 이자벨도 저는 이게
이 회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때는 이랬다라고 네. 시작하는데 그럼 이 화자는 도대체 몇 살일까? 이게 정말 궁금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거의 평생에 걸친 한 3, 맞아요. 40년? 네. 4, 50년의 네. 이야기가 나오죠. 네. 딴 소설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멘트가 그래요. 그게- 모멘트가 그 한 3, 40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요? 그 4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몇십 년 후에 갑자기 시점 두 개 나오는 소설은 뭐예요? 그게 뭐였더라? 아,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네. 리빙 더 월드가 그랬나? 아, 리빙 더 월드가 그랬나 보다. 더 잡은 아니야 확실히. 네. 더 잡은 아니죠. 아니야. 네. 그 지금 그래서 그 약간 카테고라이징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더글라스 케네디 문학 세계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모멘트랑 오후의 이사벨. 그러니까 한 10년을 터울로 지금 쓴 소설이에요. 네. 2011년에 쓴 소설이 모멘트고 그리고 2020년에 쓴 소설이 오후의 이사벨이고 이제 배경만 베를린과 파리가 나올 네. 뿐이지. 아 그리고 그냥 베를린 파리도 그냥 베를린 파리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아는 베를린 파리가 아니라 모멘트의 베를린은 1982년 3년에 네. 그 베를린이고 파리의 이사벨의 파리는 1970년대 후반 뭐 77년 네. 78년에 파리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진짜 그 통신 수단은 전보 맞아. 전화나 전보 그 전화도 그런 거죠. 그 카페 주인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전화가 오면 메모를 네. 남겨달라 혹은 그 메모를 보고서 전화를 하고 뭐 이런 식의 상황이죠. 그리고 쪽지 남겨놓고 JYP가 그래서 잘 읽잖아요. 전보, 맞아. 자동차, 커피 다 맞아. 나오니까. 그 이전에 그 근대와 이전에 맞죠?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아까 우리가 저 빛을 두려워하는이 좀 결이 다른 작품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데뷔작인 데드 하트도 결이 좀 달라요. 저 데드하트를 안 저도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데드 하트는 호주의 어떤 남자가 아, 여행을 설정을 알아요. 설정을 가는데 알아요. 예, 예. 오지 여행을 해보고 싶다고 낯선 마을을 가는데 가서 또 어떤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좀 잠깐 썸 타고 만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일로 좀 와봐 우리 동네 한번 가볼래 이래갖고는 이제 갔는데 납치가 되고 네. 거기가 완전히 희한한 정말 외부인은 범접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네. 무슨 커뮤니티를 이루고 자기네들만의 룰로 굴러가는 희한한 사회에 네. 거기서 네. 탈출하는 이야기거든요. 어. 저는 더글라스 케네디 작품을 여러 개 읽은 다음에 한참 뒤에 데뷔작이라고 해서 데뷔작을 내가 꼭 봐야 돼? 어. 뭐 정확하게 그런 망설이다가- 이유로 저 안 봤는데. 망설이다가 그냥 설정이 너무 재밌잖아. 네. 또 끊어 봤죠? 그랬더니 너무 다른데 딴 작품들하고 재밌긴 해요. 또 그것도 그래서 이것도 700만 부나 팔릴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모멘트 같은 경우에도 딱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아침 이혼 소리를 받았다. 그거죠 그냥 어제 어머니가 죽었다 뭐 네. 이런 거 오늘 어머니가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혼 소리를 받은 다음에 모든 걸 다 그 이혼한 그 전처한테 포기를 하고 자기는 그 메인주도 여기서 등장하는데 메인주의 그 외딴 집에서 네. 그냥 혼자서 생활을 네. 하는데 아마 주인공은 작가고요. 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베를린에서 소포 덩어리가 하나 날라오는 거예요. 그 날라온 소포 덩어리를 보니까 이제 막 여행 작가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할 때 베를린 뭐 6개월 살기, 9개월 살기를 한 다음에 베를린 이야기를 책으로 내봐 해서 선인세를 좀 출판사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베를린에 갔을 때 만났던 그 자기가 푹 빠졌던 연상의 여인과 여인 이야기고 그 연상의 여인이 근데 그 연상의 여인이랑 베를린에서 파국적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본인은 평생 그 여인을 잊지를 못했던 거지. 그런데 당시에 그 여인이 베를린에서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동독과 서독 간의 그런 스파이돌이 이런 것도 막 등장을 하면서 약간 스토리가 막 복잡하게 꼬이면서 그 동서 그 분단의 비극 속에서 그 스파이
맞아요. 네, 네, 네. 그게 스파이 나오는 그게 게 모멘트예요. 모멘트예요. 네. 재밌었죠 그것도. 아니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오 이자벨을 읽으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쌤이잖아요 주인공이. 얘가 내 동생이었으면 당장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려가지고 집으로 불러오겠다. 미친 거 아니냐 여기서 이 여자한테 농락당하고 이렇게 있는 게. 농락당한 그쵸.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나의 시각으로 네, 농락당한. 아니 세상에 좋은 여자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나중에도 막 편지 오면 막 흔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나이가 저 모멘트 읽었을 때 그 생각 안 했거든요. 정말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그냥 샘도 연애를 한 거예요. 그 이자벨이랑 뭐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해로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 쌤의 그 나름 그냥 가지고 내버려 있었던 뒀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졌을 그 텐데 시절의 훈정과 이렇게 이제 자꾸 헤어지고 뭐가 잘 안 되면서 계속 연연하고 뭐 이러는 거지. 또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재밌었던 게 그 약간 그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프랑스에 대한 환상과 편견 같은 게 되게 녹아 있어가지고 책에. 넷플릭스 보세요. 네. 넷플릭스 에밀리 파리에 가다 있잖아요. 에밀리 파리에 가다 있잖아요.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프로그램이 흥분해서 있는데 마이크 밖에다 대고 아니 근데 그걸 보면은 그게 되게 이제 재밌어요? 진짜 그러니까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 섹스 앤더 시티가 만든 제작자가 만든 건데 그 주인공이 미국 여자인데 이제 파리에 가서 일하면서 벌어지는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 미국 드라마인데 시리즈 드라마. 시리즈인데 길잖아. 근데 한 편이 40분밖에 안 돼서 되게 네네네. 짧아 25분인가? 근데 어쨌든 그거랑도 되게 유사해서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YG님 제가 말씀하셔서 제가 끊었는데 에밀리 파리에 가다 이야기 너무 하고 싶어서. 네네네. 그 지금 목록을 보고 있는데 아까 YG나 JYP가 그리고 곽 기자님까지 같이 정말 재밌다고 했던 작품 중에는 이제 더 잡하고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더 잡이랑 템테이션은 굳이 이제 그룹핑을 하자면 또 그룹. 빅피처 그 그룹이에요. 네. 빅픽처하고 가장 유사한 작품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템테이션 아닙니까? 템테이션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성공했다가 네. 성공과 실패가 실패. 이런 것들 나오고 템테이션은 오래됐지만 이제 대충 기억이 나는 게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대본을 쓰는 작가인데 이제 안 풀려가지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이러면서 포기 직전에 있었던 사람이 뭐 하나 써가지고 대박이 나는. 네. 근데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도 되지? 하여튼 대박이 났는데 그 다음에 누가 부자가 초청을 하잖아요. 맞아요. 나한테 한번 와서 내가 돈 좀 있는데 내가 소유한 섬에 와서 한번 며칠 좀 놀래? 뭐 이러고 뭐 준다고 약속을 했겠죠. 뭘 줄 테니까. 그 더글라스 케네디가 진짜 그런 경험을 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진짜? 그 묘사가 너무나 디테일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더글라스 케네디한테 야, 너 소설 잘 쓰는데 나한테 와서 며칠 놀면은 내가 한 몇백만 불 줄게 뭐 이런 분위기로?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자기 지인이라든지 건너가는 지인의 그 뭐 섬 하나를 소유한 다음에 거기에 자기 저택이란 별장 같은 걸 지어놓은 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더글라스 케네디가 섬을 소유했을 수도 있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아무튼 그래서 어디에 갔는데 자기의 미발표 원고를 그 부자 아저씨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자기 이름으로 출판하자고 맞아. 제안을 하죠. 템테이션이죠 그죠. 진짜. 근데 이제 그에 상응하는 뭔가 큰 리워드를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꼬셔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죠 아마?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거기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이게 뒤집혀가지고 이 남자가 완전 또 쫄딱 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아니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굉장히 또 살아나고 이상한 경험을 한 다음에 로스앤젤레스로 다시 복귀를 하죠. 복귀를 하는데 그때부터 악재라고 할 만한 일이 터지는 생기죠. 거예요. 네. 계속 생기는 거예요. 뭐 이건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지? 막막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다 막 떨어져 나가고. 이 더글라스 케네디가 약간 확실히 이 사람을 흡입하는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는 게 지금 악재 얘기하셨는데 악재가 뭐 하나 나오는 소설은 재미없고 한 2개쯤 나오면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3개 나오면 어우 작가가 이 주인공 되게 괴롭히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더글라스 케네디에는 한 7개쯤 나오지 연속해서 터지지 않습니까 사건이? 그래서 큰 저택을 소유하고 그다음에 뭐 멋진 스포츠카를 몇 대를 소유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인기 TV 쇼 작가에서 순식간에 그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벽지에 그 어떤 점원 약국 이런 데서 약간 캐셔하는 그래서 겨우 이렇게 생계만 꾸릴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이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죠. 그런 낙차가 되게 그 더글라스 케네디 소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은 심한 낙차를 겪는 것 맞아요. 인생에서. 그래서 어설프게 주인공한테 감정이입하면은 본인의 감정까지도 맞아요. 그 거꾸로 떨어지잖아요. 롤러코스터처럼. 이제 그러다가 약간 이 부분은 더글라스 케네디가 굉장히 다양한 변주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천편일률적이지 않아요. 어떤 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끝내기도 하고 맞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약간 복수극 네, 비슷하게 맞아요. 네. 다시 회복해서 네, 네. 뭔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걸로 끝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더글라스 케네디 소설에서 뭐요? 남자 주인공이 막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염없이 고속도로를 운전을 해요. 미국 사람이라서 메인주 사람. 맞아 메인주에 가고 네. 막 그러지. 메인주 네, 사람. 하염없이 고속도로를 운전해요. 그래서 고속도로 그 랜턴 나올 때마다 다른 고속도로로 막 바뀌어가면서 하다가 그 운전하면서 끝나기도 하고 운전하다가 밤새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컴백홈 하면서 끝나기도 하고. 미국이니까 가능한. 미국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으니까 대부분. 네. 그리고 되게 길에 차가 없으니까. 일본에서 사는 남자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고속도로를 괜히 5시간 동안 달리진 않잖아요. 차도 없잖아. 그 사람들은 차도 잘 없잖아요. 솔직히. 통행료도 엄청 나오니까 거기는. 한국은 막혀. 그래서 내가 웃겼던 게 그 빅픽처의 마지막 장면은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컴백홈 하는 장면에서 끝나는데 빅픽처의 마지막 장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도 기억이 안 빅픽처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거 스포일러 아니에요. 하지 마. 모든 난장판이 다 끝나고 그 주인공이 자신과 사랑하는 여인과 이제 못 알아보는 어떤 곳에서 살아요. 근데 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지 마. 아, 그래요? 결론 알았어요. 그런데 그 빛을 두려워하는 마지막 장면도 그래요. 빛을 두려워하는 마지막 장면도 막 그 답답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은 마음에 응어리진 게 있어서 그 응어리진 걸 해소하지 못하고 막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경찰한테 딱 걸려가지고 이제 그 경찰이랑 막 이제 실랑이를 하면서 딱 끝나는데 이제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장면이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굳이 요거는 안 보셔도 된다 이런 건 없습니까? 저는 사실 그 위험한 관계가 약간 그랬었는데 아니요. 재밌으시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위험한 관계는 뭐 그게 상대적으로 남녀의 차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여자 주인공이잖아요. 그런 차이 잘 없는데. 위험한 관계는. 네, 그렇죠. 거의 남자 주인공이잖아요. 위험한 관계는 스토리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스토리 상대적으로 너무 재밌던데. 그리고 약간 이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나쁜 남자 만나지 말아라 이런 커다란 교훈을 주기 때문에 아하. 약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찰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오후의 이자벨도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재밌었어요. 연애란 무엇인가? 나쁜 여자 만나지 마라 그거. 나쁜 사람 만나지 마라 결론은 착한 사람 만나라. 상대적으로 오후의 이사벨은 약간 나쁜 여성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좋은 사람 만나라. 겉모습에 속지 말아라. 자기가 되게 안정적인 상태일 때 연애를 하지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무나 만나지 마라라는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는. 위험한 관계는 저는 이런 대목들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인
여주인공이 영국 남자랑 결혼을 네. 해가지고 네. 영국에서 살면서 네. 또 산후우울증으로 고생한다는 이야기 아까 잠깐 네. 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의료 체계라던가 맞아. 영국의 사법 체계라던가 네. 아니면 영국 사람들이 그 미국인을 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 네. 그리고 또 미국인들이 서로 대인 관계를 맺는 방식과 영국인들이 대인 관계를 맺는 방식이 이제 어떻게 다른지 같은 네. 것들을 미국 사람으로서 영국에 꽤 오래 살았던 더글러스 케네디의 네. 시각에서 네. 재구성을 하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뭐 미국의 문화나 혹은 영국의 네. 문화를 아는 사람들 혹은 모르는 사람들 네. 양쪽 네. 다 그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왔는데 페이지도 뭐 되게 이제 뭐 미국인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태도라고 막 영국 사람들이 말하니까 뭐 되게 거기에 대해서 또 냉소를 또 미국 사람들이 영국인들 너무 우울하다고 표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맨 끝 부분에 이제 결말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신문 기자가 더글라스 케네디 인터뷰를 하러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래 좋아하는 작가예요. 네, 그러면 가서 이렇게 책 하나 가져가서 사인 받습니까? 저 받았죠. 어디에다 받았어요? 아, 저는 근데 그때 신간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되게 예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최신간이 5데이즈여가지고 아, 5데이즈에 받아왔어요. 왠지 빅픽처에 받아와야 이게 네, 중고서점에 팔면 비쌀 거거든요. 저 약간 예의 5데이즈가 5데이즈야말로 정말 밋밋한 책 맞아요. 아닙니까? 밋밋해요. 네, 밋밋해요. 네. 네. 소품. 5데이즈는 어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아니고 무슨 테크니션 네. 사실 잘 기억도 잘 안 나요. 영상의학과 기사였나? 어떤 하여튼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이 중년 여성이 간만에 어디 다른 도시로 학회를 가서 5일 동안 거기서 우연히 만난 남자랑 연애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다잖아. 네, 밋밋한 이야기죠. 근데도 재밌긴 하다 그것도. 네, 사실 이 재미없는 게 대목에서 없어, 솔직히. 재미없는 게 없어. 과가랑 기자님께서 위험한 관계가 재밌었다고 하니까 위험한 관계 계열의 소설이 또 있죠. 비트레이얼. 아, 비트레이얼. 네, 비트레이얼은 위험한 관계랑 또 설정이 좀 비슷해요. 헷갈려 사실.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저도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레이얼은 2015년에 원서가 나온 작품인데 이건 JYP도 굉장히 흥미가 있었을 법한 소설인데 내용이 뭐예요? 나 봤어요 그것도. 그 모로코. 아 모로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 회계사 로빈이라고 하는 회계사가 굉장히 즉흥적으로 18살이나 나이가 많은 자신의 고객이었던 폴이라고 하는 화가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봤어요. 네. 네, 반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로빈 너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나 철저한 애라서 맞아. 절대로 무책임한 그런 결혼 같은 걸 안 할 거야라고 했었는데 진짜 자기 회계사로서 만난 고객들 중에서 가장 엉망진창인 고객한테 반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뭐 어머니도 반대하고 이러는데도 딱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3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폴이 우리 내가 예전에 젊었을 때 작품 활동을 했던 모로코를 가자. 맞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제 모로코로 따라 나서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 그 로빈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은 더 늦어지기 전에 폴이랑 아이를 가지는 걸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고 또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모로코에 와서 그 폴이 사실은 정관 수술을 맞아요. 자기 진짜 몰래 충격적이었어. 했다라는 사실이 딱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종이 돼 버려. 맞아. 그러면서 이슬람교 국가에서 정말 답답한 속 터지는 사건들이 그래서 진짜 많이 벌어지는. 모로코의 진짜 아는 사람도 아무도 맞아요. 없고 위험하고. 위험한 곳에서 에사브리아, 카사블랑카, 와르자자트, 터터 이런 곳을 이렇게 계속 배경 바꿔가면서 그 남편 찾기. 맞아요. 마라케시는 안 나옵니까? 마라케시는 안 나옵니다. 진짜 그거 생각하면 저 진짜 그 말씀만 들어도 완전히 그냥 내가 거의 지금 고구마. 우리가 몇 달 전에 탄제린이라는 책으로 방송을 했었잖아요. 아니, 탄제린 방송했었죠. 그게 모로코 배경이잖아. 네. 나 탄제린 보면서 나 모로코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알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저거를 봐서 그렇구나. 아 비트레이어를 봐서. 비트레이어를 이미 봐서 모로코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돼 있는 아 상태였어. 그런데 비트레이얼의 모로코는 2014년의 모로코인데 탄제린의 모로코는 1950년대 후반 70년대 거? 60년대 뭐 이때 아니, 어쨌든 그 모로코잖아요. 분위기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여전히 그러니까 이 더글라스 케네디가 그 모로코 취재를 당연히 하고 나서 그쵸. 또 우려 먹어야 되니까. 예, 소설을 썼을 텐데 아마 이제 모로코 여행을 한번 짜겠겠지. 그 다음에 아 그래 여기를 소설로 쓰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스토리를 만들었을 텐데 아 너무 저는 모로코 관광청에서 이 소설을 봤으면 진짜 분노했겠다. 더글라스 케네디한테 가장 부러운 게 그겁니다. 이 양반은 취재를 빙자해서 정말 전 세계 5만 군데를 가서 다 길게 여행을 하고 취재를 빙자해서라고 말하기 참 뭐한 게 또 다 쓰잖아 그거를.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써요. 그 비트레이얼에 제가 재밌는 대목이어가지고 메모해둔 곳인데 거기에 터터라고 하는 사막의 외딴 작은 도시까지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 여주인공이 사라진 남편 찾아서. 근데 거기서 그 독일에서 은퇴를 하고 그 모로코를 방문한 한 전직 신부 아니면 그 루토교 목사 네, 이런 네. 분이랑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 루토교 목사의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방금 JRP가 말한 딱 그런 맥락인데 독일에 들르게 될 경우 베를린, 함부르크, 미넨을 둘러보고 나서 반드시 가봐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로만틱 가도를 따라 차를 달리다가 로텐부르크 오프데어 타우버에서 세우세요. 그러면 비르츠부르크와 니른베르크 사이는 중세풍의 도시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나는 딱 그걸 딱 읽으면서 아 본인이 여행을 하다가 내가 더글라스 케네디 소설 읽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했었다니까요. 내가 실제로 다녔던 여행지 장소 좀 아는 장소를 언제 한번 다 써먹어 봐야지 나도. 그러면 다음번에 새로운 여행을 할 수 있는 또 약간 명분이 생기지 않아 이랬는데 그거 아직도 못했네. 아니 근데 이분이 딱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좋은 곳이 있으면 메모를 해놨다가 작품 속에 뭐 배경이 아니면 이렇게 대사로라도 무조건 한 번씩 써먹는 거지. 아니 근데 이 책이 나온 밝은 세상이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두 작가가 더글라스 케네디와 기욤 미소잖아요. 근데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웃긴 게 더글라스 케네디는 미국 사람인데 유럽을 너무 동경해 막 주인공들이. 근데 맞아요. 기욤 미소는 프랑스 사람인데 주인공들 다 뉴욕에서. 살. 그게 너무 웃긴 거야 볼 때마다. 그렇네. 그래요. 신기하네요. 자, 더글라스 케네디와 관련해가지고 정말 정신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제가 막판에 전 참 웃겼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이제 더글라스 케네디 작품 뭐 재밌는 거 뭐 있었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거리를 찾았을 거 아니에요. 좀 고민을. 네. 그러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낮에는 헤드헌터고 밤에는 도둑질하는 미술품 훔치는 그 되게 재밌는 이야기 있었는데 그건 제목이 뭐지? 이러고 막 찾은 거야.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설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더글라스 케네디 아니지 않아요? 그건 요네스베드. 제목도 헤드헌터야. 그래서 이게 진짜 재밌는 건 다 그냥 뭔지 그 몇 명 안 되니까 헤드헌터였습니다. 그거는 요네스베. 그 더글라스 케네디 그 작품 중에서 그 아까 빅픽처, 템테이션 사이에 더잡. 그러니까 더잡은 그 원서 순서로 보면은 그 빅픽처 바로 다음에 낸 소설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컴퓨터 잡지 홍보 담당자가 한참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뚝 진짜 말도 안 되게 몰락하다가 나중에 다시 복수하는 내용인데 저는 그 계보에서 그것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 그러니까 피서지에서 읽을 수 있는. 저는 근데 그 주인공이 또 되게 왜 시골 출신인데 되게 성공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고 뉴욕에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방 출신으로서 정말 몰입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신간이 나왔네 이러면서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서서 읽다가 거의 끝까지 서서 다 읽어서 샀어요 그냥. 서서 읽어 서서.
너무 재밌어. 제가 아까 중간에 그 40년대부터 시작해서 되게 오랫동안 이어지는 네. 이야기 뭐냐 그랬잖아요. 그게 행복의 추구네요. 행복의 추구. 두 번짜리. 행복의 추구 저 안 봤어요. 두 번이라서 안 봤어. 나 아 그래요? 네, 행복의 추구 안 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반응이 없었던 안 봤어, 안 봤어. 아니 그래 행복의 추구 약간 제목부터 좀 그렇잖아요. 제목도 행복- 너무 재미가 없어요. 행복의 추구가 더글라스 케네디의 대표작 중에 하나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구나. 이야기되고 그러니까 빅픽처 행복의 추구 뭐 이런 식으로 막 네, 행복의 좀 추구 언급이 되게, 되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작품이고 이건 2권인데 800쪽쯤 되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이제 어. 두꺼운 책 안 읽는 인간이 끝까지 재밌게 잘 읽었고 지금 보다 보니까 영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이 책도 전 세계적으로는 수백만 부 팔렸겠죠. 근데 저는 정말 저희 비주류 취향인 것 같은데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 YG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비트레이얼도 진짜 재밌게 읽었더라고요. 지금 생각이 안 났는데 네. 저는 비트레이얼 진짜 그러니까 약간 강추, 그 계열이에요. 강추 위험한 드려- 관계 그러니까. 비트레이얼 같은 계열이에요. 강추드려요. 나쁜 그리고 남자 만나지 약간 마라. 여주인공이 나쁜 남자 만나가지고 고생한 맞아요, 이야기. 맞아요.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합시다. 독자들은 더글라스 케네디를 이미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그냥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그래 저자들도 나랑 비슷한 네. 느낌으로 음. 봤구나라고 네. 느끼셨을 텐데 잘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일단 빅픽처 안 봤으면 꼭 봅시다. 그건 네. 정말 네. 그걸로 그건 입문하셔야 될 볼만해요. 것 같아요. 네. 빅픽처로 딱 입문하면 아 다른 거 더 찾아서 네. 읽어봐야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거를 보고 싶다고 하셨을 때 오늘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했으니까 그 서점에 이제 설정이나 이런 거 좀 보시면서 판매 저 지수나 이런 거 다 고려하셔가지고 고르는데 YG나 JYP는 템테이션이나 더 잡. 그러니까 빅픽처, 그러니까 시간순으로 따지면 더 잡, 템테이션 이제 이 계열에 있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호감은 아니었는데 오늘 과가랑 기자님 막 재밌다고 지금 풍분하는 걸 보니까 이제 빅픽처 다음에 위험한 관계 비트레이얼 저는 정말 그 계열도 모멘트 계열. 예, 네, 모멘트. 아니 그거 모멘트 아니고 모멘트는 다른 조금 계열. 다른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계열과 모멘트를 모멘트. 지금 네, 저는, 추천하신 거고. 그리고 그 모멘트 계열을 원하시면은 이제 모멘트 파리의 이사벨 이거 오후의 이사벨 오후의 이사벨 파리 5구의 여인. 여인과 파리 오구의 여인. 행복의 추구는 넌 굳이 따지면 어떤 계열입니까? 행복의 추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행복의 추구는 상대적으로 제일 좀 덜 독해요. 뭔가 이렇게 과격한 설정이 없고 그냥 지금 보니까 60년 뭐 두 가문 걸치고 되게 오랫동안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재밌겠다. 의외로 좀 잔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좀 순한 맛? 마라 맛 아닌 그런 거고 그 파리 5구의 여인은 완전 마라 맛. 그리고 사람 많이 그 죽고 모멘트나 오후의 이사벨은 약간 또 사랑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평영. 평생의 네. 사랑, 평생의 네. 연인, 네. 뭐 운명적인 운명적인 사랑. 약간 자기 파괴적인 사랑 이런 이야기니까 또 그런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뭘 읽으셔도 기본은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빅픽처 보시고 그 다음에 템테이션이나 더잡을 보시고 위험한 관계를 보시고 모멘트를 보신 다음에 바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신 뭘 다음에 봐봐. 그러면 내가 어느 계열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그 계열로도 파고들면 되는 거죠. 하여튼 3권 정도는 봐줄 만한 작가다. 네, 그럼요. 제가 10몇 권 읽은 거는 약간 인생을 낭비한 게 아닌가라는 죄책감도 들지만 근데 저는 최근에 그랬잖아요. 네, 최근에 서너 권 몰아서 정도는 봤는데 봐줄 만합니다. 약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중독성이 하나 없어요. 보면 너무 궁금하죠. 딴거 하나 어떤 보고 건지. 다른 거 맞아요. 막 궁금하고 그러면 약간 쳐줘도 그래도 재미는 있으니까 다른 거 보면 더 좀 괜찮나? 맞아요. 뭐 이렇게 네. 보게 돼요. 여러분도 더글라스 케네디 한 번쯤 또 빠져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 네. 곽 기자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너무 네. 재밌었어요. 다음 책은 뭐 언제 나옵니까? 저는 뭐 하여튼 쓰고 계시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그냥 연말을 마감을 목표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봄쯤에 내년 여름이나 그럼 뭐 출판사에서 알아서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 또 민음사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마음 산책. 마음 산책에서 네. 오. 요번엔 뭐에 관한 책을 쓰신다고 저희 그랬죠? 그 직업에 관한 에세이여가지고 음. 신문 기자의 생활. 아, 네.
돈을 좀 벌어보겠다 뭐 이런 목적으로 쓰시는 겁니까? 아 그게 돈이 되나요? 아니, 신문 근데 기자를 꿈꾸는 아 젊은이들이 막 사서 보는 이런 꿈꾸는 책을 젊은이들이 있나요? 아, 요즘 같은 그게 없구나. 그 요새. 근데 마음 산책은 그 출판사에 대한 충성도 높은 독자들이 꽤 있어가지고 마음 산책 그 출판사 이름만 딱 찍어가지고 책을 내도 그냥 기본 5,000부는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요? 왜 나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지? 왜 나한테 아무도 그런 얘기 안 오늘 해줬지? 처음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마음 산책께서 책 내시면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산책 출판사의 사장님이 조근숙 사장님이 되게 눈높이가 나름 또 딱 있어가지고 자기 출판사랑 결이 안 맞다 싶으면 아무나 안 내줘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 산책 저자가 될 법하다라고 딱 또 생각하신 게 있나 보네요. 네,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책이 나올 때까지 책걸상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때 또 한번 아, 그럼 영원히 있겠죠. 아, 그거 말고도 영원히 딴 거 있을 것 있잖아요. 같진 뭐 않고. 이런 재밌는 거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아 그럼 불러주세요. 이제 방송 너무 끊고 다음에 또 좋아하는 작가 누구 특집 할 만한 사람 없는지 아니, 그리고 다시 탐색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때 그 맥주 마시면서 해결 못했던 아이템도 하나 있잖아요. 뭐? 빨간 머리엔 작은 작은 아씨들. 아씨들. 아 맞아 그 얘기도 했었지. 근데 그거 너무 한 이제 번. JYP가 읽으셔야 돼.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